10차 변론의 주요 내용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고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10차 변론이 탄핵 심판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란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 새로운 증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새로운 증언이 쏟아질까 사실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봤던 기일인데요. 네. 의외로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지 않은 기일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존의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한 그런 증언 태도를 보였고요. 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그 메모 작성, 시기, 장소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정정한 부분이 있지만 네. 이 진술의 본질일 수 있는 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이라든지 여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화로 지시를 받고 메모를 작성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이 증언은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을 가졌던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관련 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큰 반전이 없었던 기일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10차 변론에서 조지호 청장의 입에 모두 주목을 했거든요. 어떤 네. 내용을 과연 증언할지. 근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한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사실 오늘 조 청장이 증언을 거부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들입니다. 예. 국회를 봉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진술 굉장히 중요했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명단을 받았는가 예. 이 부분이 또 굉장히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런데 조 청장은 이 두 가지 쟁점 부분에 대해서 모두 관련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증언으로서 얻어지는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이 어쩔 수 없이 조지호 청장의 이 수사 단계 때의 진술 조서에 그것에 이제 힌트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난 9회 기일 때 이 국회 측에서는 조지호 청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통화 지시를 받았는지 조지호 청장이 꽤나 상세하게 진술을 한 조서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아예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언을 거부한 부분은 결국 이 조지호 청장의 진술 조서로서 이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증언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 측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배치되는 이 주요 쟁점에 대해서 조지호 청장이 수사 단계 때의 진술과 굉장히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면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는 증언을 믿을 것인가, 조서를 믿을 것인가 고민에 놓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예 증언 부분이 부재함으로써 결국에는 조서로 이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 오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아예 체포조 명단 메모의 원본 실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모 원본은 왜 중요한 겁니까? 왜 가지고 나온 겁니까? 사실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던 것은 바로 단순히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 화면에서 보시는 저 메모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물증이 있는 증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예.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면서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메모가 홍장원 전 차장은 마치 두 가지 종류만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네, 실제로는 네 가지 종류가 있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메모 부분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거든요. 네. 따라서 오늘 홍장원 전 차장은 메모를 직접 가져옴으로써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즉 본인의 증언에 힘을 실기 위해서 메모 원본을 직접 가지고 이 증언대에 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은 메모의 신빙성을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네. 자, 이쯤 되면 이 메모는 헌법재판소 안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헌재에서는요. 아직도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이유를 좀 살펴볼 예. 수 있는데요. 이 형사소송 사건에서도 보통 이렇게 메모 같은 경우에 진술서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진술서에 증거력을 부여하려면 그 메모를 작성한 작성자가 법정에 출석을 해서 이 메모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다라고 증언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의 말에 따르더라도 그 메모의 주된 내용은 자신이 아니라
보좌관이 있었다는 거죠. 보좌관이 작성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된 작성자인 보좌관이 현재 증인으로 나와서 이 메모의 작성 경위나 이 메모가 내가 진짜로 작성한 게 맞다라는 증언을 하지 않았고 또 메모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면 이 메모 자체에 대한 증거력을 부여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메모에 대한 증거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직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메모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작성자에 대한 증언, 성립의 징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 그리고 구속 취소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구속 기간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누가 날짜를 잘못 계산한 겁니까? 아직까지 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아서 저도 제 사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 중간에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체포 적부심 청구를 위해서 이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고 반환됐던 시기,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관련 이 서류들이 또 법원에 한 차례 오갔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산입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그 기간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검찰은 날수로 계산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날수로 할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굉장히 불이익하지 않느냐, 정확히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검사로 재직할 때 구속 기간을 계산을 할 때요,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 이제 문헌에 따르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사소송법에도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또 검찰청에 해당 서류가 반환된 날까지라고 해서 정확히 날수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실무에서도 보통 검사들은 날수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검찰의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왜 이거를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석이 아니라 구속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은 이유가 물론 이 구속이라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이 부분을 이제 다투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이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필요적으로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보석이 안 되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현재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하다 하더라도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해서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속에 대한 취소 청구만이 어떻게 생각하면 실익이 있는 청구인데 그 취소 청구를 할 때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간 주장했던 공수처 수사권 문제랄지 법원 관할 문제 외에도 형식적 요건을 흔들 수 있는 구속기한이 만료됐다.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더하면서 이 구속 취소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다음 주 화요일 날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종결이 되는 건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변론이 종결되면요, 이제 재판관들은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합니다. 평의를 거치고요, 평의 끝에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그 이후에는 이제 선고기를 지정을 하게 되고 이제 판결문 결정문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곧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변론 종결이니까 그날이 최후 진술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관들도 밝혔듯이요. 25일 기일에는 최후 진술, 최후 변론, 또 양쪽의 입장을 정리하는 기일을 갖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날을 기준으로 한 2주 정도 후에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중순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